자, 증시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모 장세라고 하죠. 나만 못 올라탈 것 같은 두려움, 소외감에 추격 매수하는 현상을 일명 포모, 또 포모 매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AI발 포모 장세가 또 이어질지, 더 상승세를 확대시킬지, 또 나스닥 S&P 500이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해서 그 얘기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증시 너무 좋았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주요 성장주와 시장 ETF 거의 다 좋았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안 오른 게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엔비디아가 하드캐리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AI 수혜주의자 올해 증시 주도주죠. 엔비디아가 10.3% 주간 수익률 올랐고요. 이제 무려 최고점에서 10%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수익률도 100% 넘었고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나스닥 1년 신고가입니다. 최고점까지 좀 남았습니다만은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S&P 500도 9개월 최고가 뚫고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강세였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차트 보시면 와, 정말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졌었거든요. 여기 정말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70% 가까이 빠지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원래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할 것 같고요. 오를 때는 또 끝없이 오를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렇게 빠질 때만 해도 주식 사자 그러면 돈이 어딨냐, 맨날 떨어지는데 왜 사냐 이렇게 가는데, 이제 또 오를 때는 이게 또 끝없이 오를 것 같아서 막 조급해지기도 하는 게 참 이게 주식시장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는 극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AI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최고점에서 10%채 남기지 않았고,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영상 보시는 시점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또 실적 발표 때 AI 언급을 엄청 하면서 뽐뿌를 이어갈지, 또 뭐 실망감에 좀 조정을 받을지는 봐야 될 것 합니다만은, 저때까지 주식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증시 분위기 좋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 또 올해 재산 상승 속도가 억만장자 중에 1위랍니다. 당연하겠죠. 주식이 올해 2배 넘게 올랐으니까 부럽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CEO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요 발언으로는 인터뷰에서 IBM이라고 아시죠? 컴퓨터 원조라고 불리는 IBM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걸 재창조해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도 하던데, 저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1964년 4월에 이게 IBM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한 대예요. 여러 대가 아니고 IBM 초기 컴퓨터랍니다. 이게 저도 영화로만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 한번 찾아보니까 컴퓨터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때 IBM의 초기 컴퓨터가 80년대 PC, 말 그대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의 말로는 우리가 이때 이후로 컴퓨터 시대를 새로 열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엔비디아가 어떤 이런 기본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가장 주목받았던 거는 역시 월가의 큰 손들. 헤지펀드들은 의무적으로 3개월마다 어디에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죠.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매수 매도 내역을 5월 중순까지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에 공개됐습니다.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헤지펀드가 1분기에 AI 관련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도 분명히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헤지펀드들이 손을 안 댔거든요. 이번에 늘린 포지션을 보니까 IT 엄청 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소, AMD 같은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을 대거 늘렸고요.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이 들어있는 광고나 소비재 주식들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움직였다는 소식에 증시도 덩달아서 이거 진짜 증시 상승하나 보다, 헤지펀드가 샀으면 좀 그래도 저렴하니까 산 거 아닌가, 뭔가 보고 산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좀 붙었다고 보이고요. 반면에 금융, 그러니까 은행주나 에너지, 부동산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리츠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헤지펀드들도 이제 성장주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간만에 나스닥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헤지펀드들은 하락 배팅을 어디에 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막 무조건 헤지펀드는 상승론자들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고, 그렇게만 보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5일 있다가 공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기가 벌써 지나서 지금 5월 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매매 내역은 3월까지의 내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사고 팔고 많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시기는 좀 그렇고, 1분기 이렇게 샀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또 주요 내용들 브리핑 해드리면,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빌 에크먼이라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이 상당히 집중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요번에 저도 보고 놀랐어요. 6개 주식만 들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알파벳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10조 원 정도를 굴리는데요. 그 중에 무려 1조 원, 지분의 10% 정도를 알파벳에 베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 에크먼이 처음 샀어요, 알파벳을.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놀랍고요. 기술주는 그렇게 포지션에 없고, 보통 보면 뭐 외식이나 음식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통 소비재를 좋아하는데 이걸 많이 담아가지고 시장도 많이 주목을 했고요. 지금 구글 차트입니다.
알파벳 차트인데요. 많이 빠졌을 때 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올해 1분기 이때 알파벳 거의 30% 넘게 빠졌을 때 이때 사가지고 지금 베팅 성공했죠. 지금 수익률 최소 한 1-20%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봐도 작년 4분기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빠졌다가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월가나 헤지펀드에서 못 담아서 후회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놓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확실히 이번 1분기에 기관들이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추격 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많이 늘린 게 좀 티가 나고 기술주들을 많이 담은 것들 그렇게 되고 레이달리오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은퇴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레이달리오가 창업한 브릿지워터 가장 큰 규모의 헤지펀드 중 하나이죠. 브릿지워터도 여기 보시면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게 봤는지 많이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위 10등 내에서는 비중을 줄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기술주는 또 늘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파벳, 메타, 마소 같은 주식들을 조금 들고 있다가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13위, 16위, 48위까지 늘렸으니까요. 반면에 그동안 많이 늘려놨던 P&G 같은 필수제, 펩시, 코카콜라, 또 맥도날드, 코스트코, 월마트. 그러니까 레이달리오가 확실히 방어주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어주를 줄이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인플레가 이제 꺾인다고 보나 봐요. 인플레 수혜주들이었는데 요거 이제 줄이고 기술주, 확실히 성장주, 빅테크 쪽 비중을 늘린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장세 지나고 성장주 장세가 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전반적으로는 10% 정도의 현금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기술도 늘렸으니까 요거는 좋게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조용했던 헤지펀드 대장들 월가의 큰 손들이 인터뷰 나와가지고 AI 극찬들을 많이 했죠. 참고로 요분은 뉴욕 매츠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구단주이자 헤지펀드 창업자인 스티브 코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 나와가지고 AI에 상당히 낙관적이다 하면서 본인도 샀다고 이제 포지션이 공개됐으니까 알파벳 10등권 내로 많이 들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기술주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빅테크보다는 다른 걸로 막 초과 수익 내는 걸 좋아하는데 알파벳 7위, 인텔 8위, 엔비디아 12위 이렇게 포지션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AI 덕분에 시장이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분위기 바꿨다 이런 인터뷰도 하고요. 물론 시장은 급등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할 것 같다. 그래서 침체 걱정하다가 AI 호황 놓친다면서 좀 약간 뽐뿌 넣는 인터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은 폴 튜더 존스라고 이분이 이제 1987년에 여기 적어놨는데 주식시장이 붕괴된 날이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그 날을 예측하고 베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 억만장자이신데 이분도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데도 나는 이제 기술주 베팅했다 하면서 AMD, 특히 AMD라고 하는 반도체, 엔비디아 다음으로 또 2등 정도 되는 반도체 주식에 크게 베팅했다면서 AI 덕분에 증시는 현재보다는 더 높게 마무리될 거다. 나는 상승에 베팅했다라고 강력하게 발언하니까 증시도 또 이런 것들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우상향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은 조정에 매수하겠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75년 만에 생산성 혁신, 미국의 생산성 붐이 찾아왔다. 이거 작은 이슈 아니다. 라고 또 뽐뿌를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인터뷰도 긍정적으로 하고 실제로 포지션도 기술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 기술주 AI주들의 급등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회복세가 빨랐어요. 마소,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 지금 회복세가 최고점까지 바짝 붙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데 매주 이 막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도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상당히 이번 주에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숏 베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주황색 막대가 아래쪽으로 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하락 베팅 해놨거든요. 정말 그 과장 좀 보태자면은 포지션 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가 증시 하락에 베팅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하락 베팅, S&P 500 하락 베팅을 해놓으니까 이 증시가 이대로 만약에 좀 더 올라가거나 상승세가 이어지면 이 막대한 하락 베팅한 세력들 사람들이 항복하면서 어려운 말로 숏 포지션이 청산된다고 하는데 야 나 이제 하락 베팅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는 순간 하락 베팅을 거두면서 증시가 오히려 더 상승을 부추기는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고 숏 스퀴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락을 거두고 상승을 더 부추기는 증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주 또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 외의 호재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다라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워낙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JP모건도 쌓여있는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AI발 포모 장세, 포모 급등장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관론 때문에 현금 들고 기다렸는데 야 이거 진짜 안 오나 보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따라타자 이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돌아오는 주에 그렇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JP모건도 고액 자산가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설문을 돌린 걸 공개했는데 향후에 고액 자산가분들이 주식을 더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딱 30%만, 그러니까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10명 중에 3명만 앞으로 주식을 더 살 거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도 지금 비관론이 가득한 거예요.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조차도 현금 쌓아놓고 침체나 주식 쇼크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 계속 올라서 빅테크 올리면 포모 장세, 이 고액 자산가들조차도 모르겠다, 엔비디아 몰빵이다 막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분석하는 게 매주 공개됩니다.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개인 투자자한테 6개월 뒤에 증시가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했을 때 답변인데, 초록색이 상승 전망입니다. 10명 중에 딱 2명만 상승을 외치고 나머지는 모르겠거나 하락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대로 상승 전망이 유지되는 거는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역대급 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다 하락 배팅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 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도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증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라면서 기다렸던 조정이 안 오네 하면서 포모 장세로 막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또 하필 이제 이번 주에 심리적으로 포모 장세를 유발시키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시면 나스닥 지수도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주요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나스닥이 최고점에서 이만큼 하락했었는데 35%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스멀스멀 했는데, 이 회복한 게 고점에서 하락한 낙폭의 50%를 되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포모에 유입된다,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낙폭의 50%가 주요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는데 이게 뚫리면 다 따라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무려 18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 둘 항복하면서 올라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참고로 말씀드려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어려운 말로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미국 주식은 특히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잘 먹히는 성장주 위주의 강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 모멘텀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악재보다 호재를 훨씬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S&P 500도 지금 계속 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데, S&P 500도 최고점에서 하락한 낙폭의 50%를 되돌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 저항으로 1년 동안 박스권이었는데, 그게 이제 4,200 정도 됩니다. 지금 S&P 500이 4,190인데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4,200을 일시적으로 뚫기도 했습니다. 계속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P모건도 만약에 이 박스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운 추격 거래가 가능하다. 페인 포모 트레이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올라타는 거죠. 이제 조급해지니까, 그 조급해지는 심리가 바로 포모 장세니까 박스권 돌파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론자였죠. 톰리 형님이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바이 더 딥 전략 돌아왔다. 증시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진다. 여태까지 최근에 하락장 1년 동안은 조정의 매수해도 계속 떨어지니까 안 먹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정의 매수 전략이 먹히기 시작했다. 통계 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일간 하락할 때마다 샀더니 수익으로 돌아섰더라는 거죠. 바이 더 딥 전략이 먹힌다. 그래서 본인은 4,200 뚫을 것 같다.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하다라고 되게 긍정적인 전망을 늘 그랬지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하락론자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싹 들어갔고 인터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증시가 오르니까 또 이렇게 긍정론이 부각되고, 참 하락할 때는 좋은 얘기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르니까 증시 긍정론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싶습니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승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과도한 AI 뽐뿌가 이어질 경우에 단기 과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리스크 관리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보니까 막 월가에서도 슬슬 이렇게 뽐뿌를 넣는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5배 간다, 이제 엔비디아 5배 간다, 10년 안에 5배 뛴다. 제가 제일 조심할 때가 이런 걸 때거든요. 막 10년 만에 그런 거 있잖아요. AI 시장이 몇 배 커지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막 들썩썩하고 그러면 과열 초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위기 감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헤지펀드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AI 기회가 온다. 여기 몽키 귀가 팔랑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막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시기에 꼭 희한하게, 물론 더 갈 수 있는데 조정이 단기적으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표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AI의 거품 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이상 중단하면 엄청난 버블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품 이후를 조심하라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말 안 듣죠. 그냥 지금 거품 온대, 야 버블이 온대 그러면 따라 타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림이 역대 자산 버블인데 뭐 금, 닷컴 버블, 뭐 중국 버블, 비트코인 거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그맣게 안 보이시죠? 이걸 확대한 게 이건데 여기 AI 거품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AI 거품이 뭐냐 봤더니 엔비디아, 마소 이 두 개의 단일 종목이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야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베이비 버블이라는 얘기는 버블의 초반이라는 얘기니까 빅 버블이 되기 전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항상 또 버블은 생각보다 더 커지기도 하고 하락장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사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엔비디아, 마소를 콕 집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확실히 지금 헤지 펀드들도 그렇고 엔비디아 관심이 없었는데 엄청 엔비디아도 많이 사는 것 같고 확실히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AI 뽐뿌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는 게 구글에 이어서 마소도 연례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빌드라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사티아 나델라 나와가지고 CEO 나와서 AI의 얘기를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도 또 역시 마소나 구글, 반도체, AI 주식들이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AI 부조종사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신제품이나 신기술들을 많이 공개할까요? 그래서 마소가 그 기대감에 지금 고점에서 9%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조금만 뽐뿌 넣으면은 와 그냥 고점 돌파하는 것도 지금은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1년 반 하락하다가 돌아섰네요. 와,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조금 AI 관련 이슈는 계속될 것 같다. 마소의 연례 행사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화, 수, 목 열리니까 계속 기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의 대망의 마지막은 엔비디아가 수요일 장 마감하고 발표되는데 여기서도 또 AI 뭐 얘기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기대에 부합을 할지 뭐 실망감에 좀 조정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지금 뭐 나스닥에서 대장 테마가 주도주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받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도 계속 들어올 것 같고요. 뭐 다른 예상 못한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심리가 강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가 매수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심리적인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지금 돌아오는 주는 크게 뭐 물가 이런 건 이제 인플레 꺾이는 건 다 알아서 시간의 문제니까 크게 생각보다 크게 주목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돌아오는 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잠재적으로 지역은행 관련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JP모건 CEO하고 또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비공개적으로 지금 지역은행들 더 많이 합병 준비해야 될 것 같다,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정도는 증시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이제 지역은행 이슈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로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정말 예상 못한 큰 게 터지지 않고서는 지금 증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이슈도 지난주에 디폴트 없다, 곧 타결 가능할 것 같다 했다가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 갑자기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어차피 이거는 시간의 문제죠. 올 여름 길어봐야 가을 안에 다 끝날 문제고 약간 정치인들의 어떤 힘 겨루기로 느껴지는데 뭐 조정이 온다면, 이거 핑계로 조정온다면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디폴트가 오게 냅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는 동안에 조정 변동성 있으면 매수가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앞으로 부채 한도나 지역은행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지금 같은 빅테크 나스닥 쏠림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나스닥이 개인적으로는 S&P 500보다는 기술주 성장주가 앞으로 경기 둔화 침체 이슈 있을 때마다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 일부 가지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항상 마음 편한 것 같아요. 100% 매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100% 매도도 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외될 수 있다라는 또 두려움이 커지면 또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고 분할 매수 매도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